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자격증 기계제도 및 기계설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동력 전달 장치 조립 도면에 해당하고요. 자, 이 도면에서 우리가 지금 1번 본체에 대해서 이미 외형선을 이용해서 다 이제 외형도를 다 완성했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하고 끼워 맞춤 공차, 일반 공차까지는 다 기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 도면 지난 시간까지 요거 다 완성했고요. 자, 지금은 그 표면 거칠기를 도면 제도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캐드 명령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또 말씀드릴게요. 캐드 명령어는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명령어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표면 거칠기를 넣어야 할 텐데, 우선 도면 좀 해독을 하자면, 우선 물론 보면서 하겠지만, 조립 관계를 조금 보셔야겠죠. 본체 부분에 여기 커버 쪽에 닿는 이런 경계면이 보이시죠? 커버하고 본체가 닿는 경계면, 이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다, 그죠? 예, 이렇게 본체가 닿는 경계면이 있고, 그 내부에는 내경 쪽에는 베어링이 닿죠? 이렇게 내경 쪽에 베어링이 닿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통된 구멍도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베어링에 닿는 면이 요 면도 있네요. 요 면도 베어링이 닿죠? 음. 자,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하단은 또 요 면이 이제 바닥, 지면 혹은 어떤 위치에 이제 위치시키면서 이렇게 접촉하겠죠? 터치하겠죠? 그런 것들이 눈에 일단은 보입니다. 예. 이제 요 조립 관계 좀 확인했고요. 자, 어디를 터치하고 무엇과 터치하는지, 즉 어디와 조립되고 무엇과 조립되는지를 표면 거칠기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확인했고, 다시 도면으로 넘어오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호를 이제 적용할 텐데요. 표면 거칠기를 이렇게 일일이 한 개씩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적용하기는 아시겠지만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좀 세팅을 해서 만들어 놓고 걔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갖다 이제 붙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만들기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부품이 1번이잖아요. 우선은 그래서 1번이니까 1번이라고 하는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부품 기호 요거 한번 좀 적용할게요. C 엔터 치고 꽁 찍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12파이 정도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12파이로 만들고 텍스트 하나 넣어 주시고 T 엔터 치시고 여기다가 기호 1번을 적어 놓겠습니다. 1번이라고 치고, 자, 요 1번의 폰트는 문자는 그대로 그냥 스탠다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폰트는 5.0으로 좀 키워주시는 게 좋겠죠. 드래그로 해서 5.0으로 키우시고요. 이렇게 닫고, 그 다음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요. 요거 위치를 중간쯤으로 딱 당겨 오시면 얘는 이제 부품 번호가 되겠죠. 요거 그대로 쓰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 전체에 대한 이 도면, 즉 1번 부품 전체에 대한 표면 거칠기를 여기다가 제시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는 방법은 폴리곤으로 그리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 표면 거치기만 전문으로 다뤘던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POL이라는 명령어 다각형 치고 면수는 6면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콩 찍고 외접으로 한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그대로 올린 다음에요. 7이라는 숫자 주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라인 L 엔터 치시고 모서리 찍고 모서리 찍고 ESC 엔터 모서리 찍고 모서리 찍고요. 그 다음에 트림 기능 이용하셔서 TR 엔터 이렇게 날려주시고 또 TR로 이렇게 날려주시면 여기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일단은 포진시키고요. 이렇게 주고. 자, 그리고 1번 부품에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이게 얘 소재 자체는 어떻게 이제 준비했을까?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습이 이제 보이거든요. 이런 알 부분 보이시죠? 바닥에도 이런 알 부분이 좀 보이죠? 이런 알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이 부품 1번은 우리가 주물을 부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얘는 기계 가공면이 없는 부분도 있고 기계 가공면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 기준을 잡고 하면 여기다가 기계 가공면이 없는 부분을 먼저 표현할 겁니다. 자, 우선은 한 개를 더 오른쪽 하나 보내놓고요. 여기다가 탄탄탄으로 원을 그릴 겁니다. 원 밑에 들어가면 접선이 있어요. 누르시고, 얘는 단축키가 없어요. 클릭 하시면 여기 들어오죠. 그 다음 위에 뚜껑을 열어주셔야 되죠. 저는 여기 국자에 건더기를 덜어낸다는 표현을 좀 쓰는데, 이게 이제 기계 가공면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기계 가공면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지만, 이해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를 주물로 부었으니까 그 외관상으로는 좀 지저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물이 붓고 나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더기들이 막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쇳물을 붓고 났으니까. 그런 것들은 적어도 그 쇳 브러쉬나 혹은 에어건 같은 걸 좀 풀어줘야겠죠.
그런 역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 가공은 하지 않지만 그런 더러운 부분은 털어내는 정도의 표면 거칠기를 표현한 거고, 자, 이걸로만 표현을 하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베어링도 들어가야 되고 커버도 들어가야 되고 얘가 바닥에도 닿아야 되니까 최소한 가공면은 여기는 좀 필요한 거죠. 가공을 해야지 바닥에 온전하게 잘 붙을 거고, 가공을 정말 잘해야지 베어링이 붙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판단으로 이제 여기 이 안에는 외부적으로는 기계 가공을 하지 않는 그대로, 그러나 더러운 부분만 털어내는 주물품이지만 그 안에는 기계 가공면이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괄호를 쳐서 얘하고 얘하고를 조금 구분 짓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 한 개를 제가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호를 하나 적을 겁니다. 그럴 때는 1번 얘를 복사를 하셔서 카피로 올려 태우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으로 한 다음에 소문자로 W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W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표면 거치기 중에 많이 거친 부분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면 거치기 중에 기계 가공은 했지만 좀 많이 거친 부분, 단순하게 선반 밀링으로 가공된 그런 부분. 자, 그러면 W급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도면에서는 W급이라고 하면 좀 몇 군데가 보이긴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단 축이 관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가공을 할 수는 있겠죠. 예. 자, 그래서 W급, 그 다음에 이제 X급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X급은 지면에 닿는 바닥이나 커버가 닿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 축이 지나가는 이 중심 부분은 그냥 관통된 구멍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이 표면은 조립되는 표면 혹은 다른 소재들, 다른 부품과 접촉되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이제 X급 이상부터는 접촉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아까 당장 왼쪽에 있는 커버들이 조립되죠. 접촉이 되죠. 조립이 되면서 터치하죠. 자, 이런 부분들은 X급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X급도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조립도 되지만 터치도 하지만 그 부분에서 어떤 운동, 슬라이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미끄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정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본체에서는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여기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 여기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 맞죠? 아이고. 예, 여기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이번 부분들은 X급 이상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Y급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도면 본체에서는 WXY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계 가공면이 다 있다는 소리죠. 원래 껍데기는 주물품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 기계 가공면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두고 나면 구분이 안 되죠. 이게 뭐가 도대체 메인인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앞에 있으니까 얘가 메인이긴 한데, 자, 그래서 얘를 전 이렇게 합니다. W를 복사하셔서 이렇게 한 칸 내리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요거를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땡기시면 좀 뒤로 가시는 건 아실 거고요. 한 칸. 자, 몇 칸을 띄우고, 몇 칸을 띄우고, 몇 칸을 띄우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레이어를 잠깐만 크게 해서 레이어를 잠깐 확인할 텐데, 제가 외형선을 좀 검정색으로 했는데요. 일단은 선 굵기는 여기 메인에 갖다 놓는 것들은 다 외형선 그대로. 그래서 선 굵기는 좀 굵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실제로 껍데기는 이렇게 주물품이니까 더러운 거 덜어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렇게 WXY로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가 어떻다, 저기가 어떻다 표현을 해줘야 되죠. 즉, 이 기호들이 실제로는 부품 안에 포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제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이 큰 거 자체를 그대로 쓰기에는 한번 볼게요. 여러분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집어넣는다 칩시다. 이 도면에 이 도면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 표면 거칠기도 중요하지만 공차 또한 너무 중요하거든요. 또한 이런 외형선들이나 이런 투상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눈에 보시면 이 표면 거치기가 눈에 확 띄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얘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맞겠죠. 당연히 이 크기 그대로 쓰는 건 조금 별로. 자,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하셔서요. 카피 이렇게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얘 자체를 이거 외형선이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는 가는 시선으로 바꿔버려요. 가는 실선은 우리가 아주 옛날에 여기 레이어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저 동영상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레이어 같은 거 설정할 때 0.25의 선 굵기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 사이즈 자체도 스케일로 줄이려고요. 60%로 SC 엔터 치고요. 드래그 잡고 엔터 여기다가 아무데나 콩 하나 찍어서요. 지금 상태가 1이거든요. 그래서 0.6 그러니까 60% 이렇게 엔터 치시면 60%로 쪼그라들어요. 자, 그래놓고 AR 엔터로 얘 잡고 엔터 여기 원형으로 놓고요. 여기 밑에 언저리 너무 가깝게 하지 말고요. 한 여기 언저리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6등분이 필요 없고 4등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열 닫기.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세팅이 다 돼가는데요.
여기 270도 방향에 있는 문자하고 0도 쪽에 있는 요 문자들은 지우고 여기 90도에 있던 거를 복사해서요. 카피. 그래서 여기를 270도 짝에다가 이렇게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180도에 있는 거 요거 복사하셔서요. 얘를 이렇게 0도 쪽에다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누웠으면 이렇게 눕게 한 방향으로 보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조립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도면을 볼게요. 자, 아까 요거 처음에 설명할 때 어디가 접촉된다 여기 있는데, 일단 바닥부터 쳐다봅시다. 요 바닥면. 요 바닥은 당연히 이 몸체가, 이 동력전달장치 1번에 대한 이 본체가, 얘를 다 전부 들고 있죠. 1번부터, 2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부품들 다 들고, 얘가 이제 다 들고 있는데, 어쨌든 얘는 그냥 맨바닥에서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어딘가에 다른 지면 혹은 다른 부품의 어떤 위치에 고정되겠죠. 여기가 보니까 볼트구멍이잖아요. 그럼 그 반대쪽은 탭이 있겠지만, 아니면 또 다른 또 볼트구멍이 있어서 뭐 또 볼트로 체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지면에 고정되는, 접촉되는 면인 것 같고, 그리고 접촉된 이후로는 이 자체가 이렇게 막 슬라이딩 하거나 본체가 움직이면서 가공되는, 움직이는 어떤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이 바닥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다른 면과 접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접촉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가공도 해야 되고, 접촉하는 면까지 생각하면 얘는 X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예, 뒤집어진 X 찾아서요. 선택하고, 예,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되겠죠. 적당한 위치. 여기다가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면은 기계 가공면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다른 면과 접촉할 수 있는 면이겠죠. 그래서 뭐 굳이 어떤 장비로 가공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선반 밀링으로 1차 가공하고, 뭐 연삭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 표면을 조금 더 다듬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물론 지금 여기는 기호를 안 적었죠. 공통 주소란 만들 때는 X급은, 예, 그래서 이제 중심선 평균 거치기 값 얼마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건데요. 우선은 X급으로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얘나 이렇게 맞다고 보실 수도 있죠. 이거 이렇게 놓는 거나 이렇게 놓는 거나 맞다고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놓으서는 안 됩니다. 뭐 정답은 얘인데요.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가공 방향이 위에서 공구가 내려와서 이면을 깎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뾰족한 이 끝부분이 이 가공하는 절삭 공구의 끝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놓이는 게 아니라 아까 초반처럼 뒤집어져 있어야지 공구가 이렇게 밑에서 진입해서 여기를 가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붙이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요. 됐죠? 자, 그거 생각하고. 자, X급이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X급이 어디 있을까? 이제 쳐다보면 여기 부분이 커버면이 닿죠. 왼쪽에 보시면 이 커버면이 이렇게 닿잖아요. 맞죠? 예, 여기 닿는 면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X급입니다. 그러면 X급 이렇게 누운 거 찾으셔서요. 카피하시고 당겨서 어디 붙인다? 여기 연절히 붙이시면 되겠죠. 적당한 위치 찾으셔서 여기. 다음에 그 반대편도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도 여기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양쪽 면이죠. 예, 이 양쪽 면에 되는 거예요. 얘 마찬가지 방향이 이거지. 이거를 또 이렇게 돌리면 그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건 아니죠. 예, 요 방향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구가 이쪽으로 진입해서 요 면 깎는 거니까. 이게 칼날의 끝이, 공구의 끝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좀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자, 얘를 이렇게 놓지 말고, 기아공차를 먼저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를 이렇게 놓는 것도 있죠. 기아공차 같은 경우 이렇게 놓게 되면 왼쪽, 그러니까 양쪽의 면을 다 지정하는 건데, 그쵸? 그런 맥락으로 그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놓는 것도 어떠냐, 그리고 이쪽은 생략해도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표면 거치기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면 거치기는 한 지면에만 의미를 갖습니다. 얘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얘가 여기가 X급, 여기도 X급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면만 이제 인식하게, 요 면만 그냥 X급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표면 거치기는 그래서 보이는 면, 그게 해당하는 면에는 하나하나 다 표면 거치기 기호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아셨죠? 예. 그래서 이건 양쪽으로 붙여주셔야 돼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지면 됐고, 그 다음에 베어링이 안착하는 부분들이 다 어딥니까? 요런 부분들 다 베어링이 안착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죠? 예. 베어링이 안착하는 부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나요? 베어링이 안착되면 거기는 정밀 부품이니까 정밀한 표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어링이 들어가니까 기계 가공도 해야 되고, 접촉도 이루어지니까 일단은 X급 이상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베어링이 들어가는 면 자체는 X급에 해당하는 그냥 연삭으로 끝내는 면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그 면을 좋게 하자면 뭐 랩핑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버핑이나 뭔가 좀 더 하겠죠. 그래서 좀 그런 면을 좀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베어링 여기서 구동될 수도 있고 회전될 수도 있고 슬라이딩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 어떤 동력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정밀 부품 쪽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는 다 Y급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자 그럼 Y급 한번 데려보겠습니다. 카피하셔서요. 자 얘를 가지고 Y급 이제 위치시키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요거 할 때는 다 치수 보조선에 넣었죠. 그죠? 그래서 치수 보조선 이렇게 올려 태워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쪽에 이제 공간이 없으면 후드기 예, 여기 외형선 안쪽으로도 집어넣는 거는 예, 괜찮습니다. 예, 이 치수도 이렇게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얘 표현도 여기도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됩니다. 이렇게 넣는 것도 여기도 맞고요. 두 개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맞거나 그다음에 예, 여기도 맞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놓는 것도 맞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를 표시했으니까 이게 표현상으로는 여기도 다 Y급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뒤집어진 Y도 가지고 얘를 가지고도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우측면 따라가면 요 면인데 이면 요거 하나만 선택해주면 뺑 돌아가면서 원을 전부 다 Y급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두 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중복입니다. 이거를 살리시든지 이거를 살리시든지 어쨌든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만 넣어주셔야겠죠. 이제 그 다음에 요면은 또 필요한 거죠. 요면은 다른 면이죠. 얘는 원통면이고 얘는 원통면이 아닌 원통면의 법선에 해당하는 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Y급 가지고 오셔서 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안쪽에다가 그러면 이쪽에 대한 베어링 진입 부분에 대한 예, 표면 거칠기가 끝났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하셔서 건너편도 하셔야 되겠죠? 예, 여기도 요게 필요합니다. 이거 추가시키셔야 돼요. 요거 넣고 마찬가지 이것도 안쪽도 요렇게 누운 거 데리고 오셔야겠죠. 여기다 콩 찍고요. 그러면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 구멍 부분에 대한 표면 거치기 끝났고 자, 이 안쪽도 이게 구멍이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그냥 주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비둘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 부분도 예, 일단은 기계 가공 기초적으로 하자라고 생각해서 W급으로 적으려고요. 그래서 W급 복사하고 이렇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한쪽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올려 태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쪽에 있는 여기에 올려 태워도 되고 되셨죠? 자 그러면 얘도 어떤 말입니까? 요게 요렇게 동그란 원통이니까 굳이 위에다가 표현할 필요 없죠? 아까 베어링처럼 한쪽만 표현해 주시면 이 원통 부분 전체를 다 W급으로 기초 기계 가공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예, 표면 그치기 됐죠? 자, 그 다음 됐고, 이게 다 끝났나고 봤더니, 또 이 부분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볼트가 지나가는 구멍으로 저는 판단을 그랬고, 아마 그때 제도를 할 때 이게 M6이 지나가는 구멍으로 판단해서 6.6에, 여기 규격에 맞춰서 여기 6.6으로 우리가 형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트가 이 몸통을 닫는 게 아니라 이 몸통 안쪽으로 볼트 몸통이 지나가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여기가 볼트 몸통하고 닿진 않죠. 그냥 뚫어놔야 되는 구멍일 것 같고, 그래서 W급일 것 같고, 여기는 요 위쪽은 볼트 머리나 혹은 와셔가 여기 안착하겠죠. 때로는 너트도 안착할 수 있을 거니까 방법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뭔가 터치 접촉하는 면이네요. 그래서 이건 X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 X급으로 하나. 그래서 얘는 요 위쪽으로 하나 꽂아야겠죠. 꽂고 그 다음에 W급 하나 찾으셔서요. 이렇게 누운 거 하나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은 W급, 그럼 여기는 터치, 즉 볼트나 너트나 뭐 와셔가 이렇게 닿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또 X급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전체 검도를 하자면 바닥은 X급 맞죠? 지면에 닿고 여기는 볼트 관계된 거, 여기는 베어링이 닿으니까 Y급, 이건 관통된 구멍이라서 그냥 일반 기계 가공 W급. 요 양쪽으로 표면은 커버가 닿을 거니까 X급. 그러나 거기에 닿지 않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면들, 이런 면들, 이런 면들은 지금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표면 거치기를 지정하지 않았죠. 자, 그건 어디에서 이제 제어된다? 저 상단에 보시면 공통 이렇게 공통 메인으로 된 이 부분이 얘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되겠죠. 이건 뜻은 뭐라고요? 주물품이니까 일단은 기계 가공은 하지 않지만 더러운 부분들은 있다면 털어낸다. 요 방식을 써서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는 이렇게 기계 가공면이 존재한다. 그래 놓고 구분 지어서 작게 만들어서 그 위치를 하나하나 클릭해 주십니다.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온전히 잘 붙어야 됩니다.
예. 이거 알게 모르게 무브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이용해서 움직이면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꼭 이 끝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되셨죠? 여기까지 저장하고 자,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예, 여기 본체는 여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했습니다. 본체 부품에 대해서 표면 거치기를 도면 제도했습니다. 되셨죠? 만들기도 했네요. 따지고 보니까 여기 폴리곤으로 요거 만들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